자, 그래서 5가지의 재료를 먼저 이해할 건데요. 여러분, 5가지는 유형이 아니에요. 빨간 유형, 노란 유형 이게 아니고 한 명의 아이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되게 다양한 색깔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도반장이 지금 여기서 이 아이 무슨 색깔이랑 무슨 색깔 많아 보여요? 초록색하고 빨간색 이게 또 좀 많아 보여요. 어떤 색깔 적어 보여요? 빨간색이 적어 보이네요. 빨간색이라는 게 주황색 얘기하는 거죠. 네, 주황색도 있고 갑자기 이제 시선이 얼굴 쪽으로 가니까 입술하고 목은 아주 작게 빨간색이 있으니까. 다 합쳤을 때. 다 합쳤을 때? 다 합쳤을 때는 아무래도 검정색이 제일 작아 보여. 검정은 없어. 5가지 색깔만. 아니, 내가 그냥 정리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박자를 못 맞춰요. 제가 설명할게요, 네. 여러분. 가장 적은 색깔은 여기 주황색, 노란색 이고요. 가장 많은 건 초록색과 빨간색을 이 아이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아이를 그냥 빨간색 유형의 아이, 뭐 빨간 특성이 많은 아이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빨간색과 초록색 특성이 되게 많고 노란색 특성이 되게 적은 아이 같아요 라고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 방송이랑 그 함께 또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지금 물은 의도가 뭘까? 이러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저와의 수업에선 잔머리를 굴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한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아니요. 계속 숙제 검사 받는 마음이라서 안 편해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네. 5가지의 특성을 좀 빠르게 네. 같이 해볼게요. 제 목을 좀 가다듬을게요. 네. 좀 차도 드시고 그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강연이 진짜 많아요. 저 여러분 예전에 방송을 매일 할 때 목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잠자는 시간 말고는 강연이 뭐 주구장창 있다 보니까 목이 멀쩡한 상태로 오시면 오히려 우리가 오늘 들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주사까지 맞고 왔는데 소용이 그러니까. 약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열정이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네. 자, 계속해서 네, 그러면 할게요. 자, 지금부터 5가지 특성 빨리 알아볼 건데, 자, 네. 첫 번째 재료는요, 자극 추구예요. 자극추구 이름만 들어도 뭔가 막 자극이 막. 와요. 네, 뭐냐면 새로운 것을 보면 막 너무 하고 싶은 호기심과 달려들고 싶은 행동력과 네. 이런 것들이 막 높아지는 그쵸. 그러한 재료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이 재료가 많은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탐색적 흥분이 높을 수 있어요. 자, 탐색적 흥분이라는 거는요, 어떤 호기심. 네.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거야? 그러면 우와! 알고 싶어. 이런 게 혹시 괜히 만지고 그 싶어. 산만한 느낌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 거예요? 수 있죠. 특히 탐색적 흥분이 높은 아이들은요, 새로운 장소에 가면 평소보다 행동이 좀 더 부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새학기 초에 적응을 잘 하기 어려워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하면 소심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심해지는 아이도 있어요. 오. 근데 이렇게 자극 추구가 되게 압도적으로 높은 애들은요, 행동이 오히려 떠요. 평소보다 더 산만하고 부산스러워. 그쵸. 너 왜 그러니 도대체? 좀 가만히 좀 있어. 막 약간 약간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 같지? 네. 왜냐면 새로운 환경에 오면 이 알고 싶고 호기심 막 이런 것들이 네. 같이 막 올라오니까 행동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요. 근데 게다가 충동성이라는 특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충동성은 ADHD의 충동성을 얘기하는 건 네. 아니에요.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행동으로 빠르게 올리는 특성이에요. 옮겨버리는. 충동 구매. 자, 충동 구매가 뭐예요? 어른들이 많이 하는 거. 그럼 아무래도 뭐 이제 갖고 인터넷 싶은 거 쇼핑 있으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네. 바로 사는 거. 그쵸. 홈쇼핑 이런 데 보고 막 그죠?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어하는 욕구와 사는 행동의 간격이 짧은 거. 그러면 충동성, 아이들이 충동성 높으면 어떻겠어요? 게임하고 싶다? 네. 게임으로 실행하는 간격이 짧은 거예요. 나 저거 가지러 갈래.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부를 하다가 가지러 가도 될까? 그게 아니라 가지러 갈래 가고 있어요. 이미 가고 있네. 나의 욕구하고 행동 사이가 짧은 거죠. 특히 남자애들이 그런 게 많죠. 남자애들도 그렇지만 여자애들도 충동성 높은 애들 아주 많아요. 그래요? 네네. 오. 사실은 우리가 남자애들이 자극 추구가 더 높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쪽에 조금 편견일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저 혼자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아니요. 카메라 안 꺼져서? 제가 깜빡했어요. 카메라를 연결해야 되는데. 저 그럼 하고 있어도 되죠? 그럼요. 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무절제예요. 자, 무절제는요. 우리가 충동성은 빠르게 원하면 시작하는 거라면 무절제는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그만하는 게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무절제가 많은 아이들은 약간 늘 땀이 나 있고 신이 나 있고 야 이제 그만해 이러면 아, 다 못했단 말이야 막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친구들 자꾸 어디 갔다 오시네요. 짠. 네, 네. 이런 친구들이 무절제가 높은 친구들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유분방한 아이들이 있어요. 자유분방. 네. 자유분방한 아이들은요, 정해진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아 방법 바꿔볼래. 오. 재미없어. 두 번씩 하면 안 돼? 창의적인 아이. 뭐 세 번씩 돌리면 네. 창의적인 아이죠.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 가끔 환장하죠. 환장하는 아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자유분방이 높은 아이들이요. 네. 뭐 구문수학. 네. 아 이런 거는 못 버티죠. 네. 그러니까 연산을 네. 연습해야지 실력이 늘잖아요. 그렇죠. 연산 연습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똑같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냐.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은 문제를요 희한하게 푸는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해 오기도 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답은 맞아. 되게 이상하게 푸는데 네. 맞아. 그리고 되게 자랑스러워요. 엄마 나 이렇게 했는데도 정답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칭찬해줘야 될까 말아야 할까 막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부모 그죠? 입장에서는 계속 저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죠? 네. 그래서 자극 추구라는 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극에 대한 욕구가 높고 네. 행동이 빠르고 자유분방하고 이런 특성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우리 집에 이런 애 있다 이런 분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 네네. 엄청 많다고도 다들. 네. 그 두 번째는 위험회피. 위험회피인데요. 위험회피는 위험하다고 느끼면 피하는 특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위험한 게 아니고 네. 위험하다고 느끼면이에요. 느끼면.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도둑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깜깜하면 갑자기 바람만 불면 문 탁탁 이제 움직이면 누가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놀라는 그런. 그죠. 나도 모르게 탁 놀래는. 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게 실제로 앞에 있어서 무서운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아이들 중에 위험회피가 높은 애들은요 수시로 걱정 근심이 많고요. 처음 하는 것은 어려워하고요. 네.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웃풋을 만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마디로 아이들이에요. 익숙한 게 아닐 때 좀 적응하기 힘든 거라고 볼 수 맞아요, 있을까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기 불안이 높아서 그냥 아무 근거가 없는 걱정 근심이 많아요. 엄마 나 시험 망치면 어떡해? 엄마 친구들이 나 미워하면 어떡해? 무서운 네. 선생님 만나면 어떡해? 네. 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또 들어가면 막상 잘하고 와요. 네. 근데 갑자기 막 가만히 잘하고 있다가 엄마 나 근데 이거 못하게 되면 어떡해? 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만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 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이거랑 조금 달라요. 뭐냐? 이거는 처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처음 하는 것에.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서 적응할 때 힘들어하겠어요? 아무래도 새 학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적응을 빨리 잘 해야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생산적인 게 생기거든요. 근데 얘가 적응을 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새 학기 초에는 이유 없이 막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가기 싫다. 그런 친구들 지금 어머니 분명히 있을까요? 저희 애가 그래요라고 분명히 좀 있으면 그죠? 올라올 것 같아. 그리고 이때는요 뭘 많이 시켜도 아웃풋이 안 나는 거야. 어렵고 스트레스도. 왜냐면 많이 아이가 받고. 생각이 계속 딴 데가 있고 에너지가 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왔을 때 학습이나 이런 게 거의 기억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가 이런 케이스도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제 발표회를 시킨다든지 할 때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처음에 대기하고 맞아요. 있을 때. 맞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발표 처음 했거나 아니면 앞에 얘기했던 얘기 불안. 갑자기 이러다가 내가 까먹게 되거나 망치게 될까봐 불안한 걱정이 들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한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모르는 사람이 앞에 가득 있어. 새 학기 초에 앞에서 자기소개 하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진짜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때는 아이들이 내가 아는 애다 모르는 애다 모르는 애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이런 기질 가진 분들 중에 연예인들이 힘들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있죠.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예쁜데 맞아요. 이런 스타일이면 무대에 딱 섰을 때 다 얼굴 없는 가수 해야 돼. 엄청 힘든 거죠. 힘들다고 또 표현은 못 하겠고.
그럼요, 가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겨낼 방법들 많이 찾죠. 마지막으로는 쉽게 지치는 특성도 있어요. 쉽게 지치는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 수준이 엄청 낮아서 네. 같은 활동을 해도 또래 친구들 대비 빨리 지치는 거예요. 실증을 잘 내는 것도 이런 건가요? 아니요, 실증을 잘 내는 거와 다 상관없어요. 그거랑 실증을 다르네. 잘 내는 건 오히려 이 자극추구에서 어. 막 으아 하고서 했더니 그러고 나면은 그냥 금방 재미가 없어지는 거. 새로운 자극이 생기면 또 글로 넘어가는 거. 이게 자극추구고 지금 네. 이건 뭐냐면 진짜 그냥 에너지가 없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 에너지의 그릇의 양이 작아요. 음. 그래서 똑같이 학교 4교시 했어. 어떤 애는 끝나고 힘이 남아 돌아. 아. 근데 어떤 애 올 때 이러고 와. 너무 힘이 드는 거지. 지금 다 뺐어. 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 끝나고 뭐 학원도 보내고 교회 활동도 시키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마다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상태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살면서 바뀌기도 하나요? 사실은요, 뒤에서도 얘기하려고 했지만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잘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행동은 바뀔 수 있어요. 행동은 바뀔 수 제 있다.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 저는 되게 자극추구도 높지만 이 위험의 피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동시에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럼요. 얘기네요. 네, 자극추구가 높으면서 위험의 피가 높은 아이, 아까 제가 댓글도 본 아이가 네. 있거든요. 이런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새로운 걸 보면 너무 하고 싶은데 네. 동시에 불안하고 걱정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얘가 걱정되는 줄 알고 하지 마, 그러면 천천히 해 이러면 막 화내요. 막 울어요. 왜? 또 못하게 내 한다고. 마음에는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네. 있거든. 나 너무 하고 싶거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서 애미야, 내가 할 수 있게 도와다오. 뭐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시네. 네, 약간 이런 마음. 근데 제가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특히 저는 위험의 피가 지금도 되게 높아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전혀. 강의할 때 저 위험의 피 하나도 안 높아 보이죠? 아니 전혀 못 느끼겠어요. 무진장 높아요. 네. 무진장 높고 오늘처럼 처음 만나는 환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오면서 막 진짜 손톱 뜯으면서 옵니다. 어. 자,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제가 위험의 피를 많이 느끼는 저의 성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네.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근데 어릴 때는요, 못하겠다고 울거나 실제로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건 합니다. 행동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죠? 이건 이제 오늘 학습이니까 요 얘기는 뒤에서 안 나오니까 뒤에서. 지금 해드리면 네. 이거는 내가 위험하고 걱정되지만 실제로 그 일이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학습해야 해요. 반복된 학습에서 오는 어떤... 그걸 사실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 것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받아요. 네. 그러면 점점 잘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씨 처음 하는 거나 무서운데 이 마음은 드는데 근데 내가 걱정한 일이 항상 일어난 건 아니었잖아. 그쵸. 그리고 나는 맨날 걱정해놓고 잘한 게 훨씬 많았어. 걱정하는 순간만 넘어가고 나면 괜찮았어.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그거랑 되게 비슷한 환경이야.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지만 전 여전히 무서워요. 네. 그쵸. 예를 들면 뭐 여전히 밤에 혼자 자면 무서운데 그 우리 현관문 앞에 고리 하나 딱 걸어놓으면 불안감이 싹 사라지는 그죠. 것처럼. 나만 어떤 장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질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가 이 기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식들이 네. 방법들이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좋은 부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은 내가 아이가 어떤 부분에 불안한 걸 느끼는지, 그러니까 아이의 기질을 파악한다는 그런 거고 부모는 바로 그걸 파악했으니까 아이가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줘서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많이 이 특성이 별로 없는 아이한테 네. 막 아이 키우면서 용기를 내 걱정할 거 없어 이런 말 할 필요가 별로 별 도움도 안 없어요. 되죠. 네네. 얘는 용기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렇죠. 네. 항상 규칙을 가르치고 조심을 시켜야 되거든요. 반대로 위험의 피가 높은 아이한테는 양육을 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학습을 할 때도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사회적 민감성이에요. 자, 이거는 감정이나 관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우리가요, 감수성도 아이들마다 타고나기를 조금씩 달라요. 네.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은요, 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정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 보다가 엄마 저거 너무 슬퍼. 그러면서 운다라던가. 네. 나는 저거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엄마 저 구름 마치 뭐 같지 않아? 막 이렇게 풍부하게 표현한다라든가. 이렇게 감수성에 대한 양이 부모와 아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관계에 대한 민감함도 아이마다 달라요. 친밀감이라는 저기 단어가 있는데 네. 친밀감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이마다 다른 거 아세요? 어떤 아이에게는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나 친구와 관계 맺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그런 거 있죠. 어떤 아이는 말로도 하는데 어떤 아이는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것도 친밀한 이제 그건 이제 표현이에요? 방법이 그게 진짜 친밀감이라면 걔는 이제 방법을 잘 모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높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행동 많이 해요. 뭐 자꾸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한다라든가 아, 뭐 나눠준다라든가 많이 그리고 봤어요. 네. 엄마 아빠한테도 자꾸 이렇게 예쁜 척하고 근데 친밀감 별로 없는 애들 어때요? 예, 그냥 시크하죠. 그런 것보단 지금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해. 난 인사할 시간에 내가 그냥 하나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먹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아이의 사이에도 차이가 많이 져요. 네. 부모님은 친밀감이 엄청 높은데 네. 아이는 친밀감이 별로 없으면 부모가 상대적으로 내가 잘 못하나? 그쵸. 왜 아이가 나 안 좋아하지? 막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착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친밀감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맞아요. 그런 친구들도 봤어요. 엄마한테는 진짜 살갑지 않은데 나가면 동네 친구들한테는 진짜 살가운 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애가 친구 또래가 좋아지는 나이인 것도 있고요. 이거는요. 그 행동이 우리가 아이들 행동을 볼 때 어떤 순간에 나타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영유아식인데 엄마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하고 또래한테만 관심을 가져. 네. 그럼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쵸. 이 시기에는 부모님한테 더 애착 관계를 많이 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 뭐 7, 8, 9, 10세 뭐 이 나이야. 네. 그럼 아이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부모님보다 친구들을 훨씬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부모님이랑 관계가 계속 잘 형성된 애들은 부모하고도 관계가 아직 연결된 부분이 보이죠. 그쵸.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게 이제 사춘기 되면 일시적으로 다 약간 분절이 나죠.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떤 시기에 나타나는 행동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의존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건 학습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의존은 뭐냐면 무언가 결정할 때 내가 이걸 원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걸 내가 결정하면 좋아할 것 같아서 칭찬할 것 같아서 저 사람도 이거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저 이거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을 승인이라고 해요.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사춘기 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그렇게 학원을 보내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나는 학원 안 가고 싶었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갔지. 맞아요. 그래서 잘 거절하지 않고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네. 근데 그 순간에 아이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릴까요? 좋아하니까. 나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집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그래요. 되도록이면 친구들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해주고 네. 되도록이면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간 반장 같은 느낌을 내기도 하고요. 근데 집에 오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학교에서 하루 종일 양보하다 왔거든. 하루 종일. 맞아. 그 괜히 집에 와가지고 막 신발 이렇게 하면서 신경질 내면서 들어야 맞아. 됐어. 짜증 막 내고. 별일 네. 없는데. 그 아이들이 왜 그러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사실 충분히 선택하기보다는 남한테 맞춰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그러는 친구도 많죠. 잘 쌓아놨다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협조가 잘 되고 사회성이 좋아 보이는데 어른들 중에도 이런 경우도 그런 거예요? 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 소리 들었는데 집에 오면 가족들한테 함부로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존이 높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밖에서 다 그렇게 맞춰요. 근데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네. 근데 어찌되었건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걸 어쨌든 편한 사람한테는 좀 더 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의존이라는 특성이 높은지 한번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게 사실 학습이랑 굉장히 직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건데 파고들면서 몰두하는 재료예요. 자, 여기에는 근면과 끈기가 있어요. 네. 도반장님, 근면이랑 끈기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어떻게 다를까요? 막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야, 얘 왜 이렇게 근면하지 못하냐? 라던가. 너 왜 이렇게 끈기가 없니? 근면은 그런 걸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지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 등교 시간 잘 맞추는 거 어떻게 보면 근면이고 끈기는 진짜 남은 안 하는데 도중 힘들어서 포기할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참아내고 이겨내는 어떤 그런 걸까요?
비슷하게 오셨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근면은 무언가 해야 되는 것을 빠르게 시작해서 꾸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빠르게 시작해서 꾸준하게 하는 거. 조금 이따가 할게 이거 아니고요. 빠르게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 자, 끈기는 뭐냐? 네. 하다가 잘 안 될 때 그걸 2번, 3번 반복해 보는 거예요. 성공의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네네네. 우리는요, 끝까지 성공해야 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관찰할 때 끈기라는 건 아이가 퍼즐을 하다가 잘 안 돼. 퍼즐을 끝까지 맞춰야지만 끈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2번, 3번 더 재시도하는 모습이 보여. 그럼 그래도 끈기가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끈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취지향과 완벽주의가 높을 수가 있어요. 성취지향과 완벽주의는 뭐가 다를까요? 오늘 내가 너무 질문 많이 한다. 내가 예고도 안 하고 미안해요. 나 오늘 질문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닌데 내가 온 거 같아.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취지향과 완벽주의는 뭐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모르겠으니까 방청객에게 넘기는 약간 그런 느낌 마이크 같은데. 이렇게 네. 가사 생각이 안 나. 저는 그런 것 음. 같아요. 성취지향이란 건 뭔가 내가 이게 가지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으면 내가 이걸 가져야겠다 어떤 그런 행동으로 가는 것 같고, 완벽주의라는 거는 이제 가지고 나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서 돈이 안 아깝게 본전을 뽑을까, 이렇게까지 가는 게 완벽주의 아닐까요? 이렇게 아닐까요, 여러분? 비슷한데요. 아주 중요한 차이 알려드릴게요. 네. 자, 성취지향은요, 남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박혀 있어요. 1등 해야 되는 거 내가 도반장보다 잘할 거야. 나 오늘 이거 도반장보다 잘할 거야. 내가 잘할 거야. 이게 성취지향. 기준이 남이군요. 그건. 네. 완벽주의는 내 안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만족해야 돼. 난 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기준이 있고 난 그 기준만큼 잘할 거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오늘 강의에 대한 저 완벽주의 높거든요. 오늘 만족도 되게 떨어집니다. 저는 목소리가 나쁘고 일단 떨어진 거야. 성취지향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제가 완벽주의였으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그죠. 네, 오늘 24시간 방송이야. 목소리 좋아질 때까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완벽주의가 높으니까 네. 사실은 남보다 잘하거나 1등 하거나 이런 건 안 중요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중요한 부분들을 잘했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아이들 중에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성취지향이 높은 아이들은요 1등하고 이기는 게 중요해요. 객관적인 어떤 성적, 네. 지난번보다 얼마 올랐나. 근데 완벽주의가 높은 아이들은 자기가 세운 어떤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남이 봤을 때는 무조건 잘했어도 아이는 불만족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100점이니까 너무 잘했다 싶은데 자기는 푼 문제에서 좀 애매했던 문제가 그냥 맞다 보니까 사실은 나는 그냥 찍은 거가 있었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여기서 이해가 여전히 안 된다는 게 있다라든가. 그러면 학습을 잘하는 친구는 이 둘을 다 같이 친구예요? 아니면은 완벽주의 친구예요? 그 얘기는 뒤에서 야, 방송 좀 할 줄 아신다. 끝까지 안 보면은 안 가르쳐 주시겠다는. 그 중요한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 인내력 특성을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들 해요. 선생님 어쨌든 근면, 끈기, 성취지향, 완벽주의가 전반적으로 높으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근데 저희 아이는 저게 다 없는 것 같네요. 저희 아이는 공부를 못할까요? 지금이라도 다른 진로를 찾아줘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런지 그 이야기 뒤에서 나눠보면서 이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자, 마지막. 간단합니다. 5가지 재료 중에 마지막 재료는 오감각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감각이 민감한 거예요.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아기 때 내려놓기만 해도 우는 민감하죠. 이유식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서 데펴주면 안 먹는 애들. 미각이 잠금이. 커피 머신 저렇게 울리면 난리 나요. 집에서 꼰질받아서 해야지 어디. 청각이 예민한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감각이 민감해요. 평생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래놀이 이런 거 싫어하고 슬라임 같은 거 액체 괴물 묻으면 싫어하고. 그러면 이게 종이접기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은 촉각이 발달한 거야? 아니면 어떤 거야? 시각적 민감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눈과 손의 협응력이라든가. 네. 그런데 또
촉각이 많이 민감하지 않아서 종이라던가 이런 익숙한 재료를 더 선호하는 거일 수 있어요. 왜냐면 모래라던가 이런 멀컹멀컹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또 청각이 민감한 친구들은요, 좀 더 잘하면 공부할 때 청각에 자극을 많이 받아요. 청각 여과가 잘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집중할 때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런 감각이 민감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부원장님 어떠세요? 저는 뭐 촉각 좀 예민한 것 같고요. 청각도 좀 예민하고 시각도 좀 예민한데 후각이나 미각은 그렇게 예민한 것 같진 않아요. 예. 다 맛있어요. 저도 다 맛있어요. 네, 저희 남편은 저게 되게 민감해서 예. 그냥 아무거나 먹으라 했어요. 요리 못하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미각이 없을 것 같아. 내가 하면 다 맛있어. 네, 잠깐 쉬어가면서 네. 다음 이제 진짜 학습을 얘기할 건데 네. 그 잠깐 쉬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네. 요리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저 며칠 전 멸치를 볶았거든요. 열심히 볶았어요. 네. 근데 저희 아이가 먹더니 저 항상 네. 사실 반찬 가게 사다가 네. 큰맘 먹고 멸치가 와서 해봤습니다. 근데 아이가 저한테 엄마 이 가게에서 이제 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아, 미각이 뛰어난 친구군요. 아, 저희 아이 미각이 뛰어나요. 아빠 닮아서.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 네. 대답도 못하고 순간 네. 표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회적 민감성이 높거든요. 특히 의존이, 네네. 친밀감과. 네. 그러니까 저한테 혹시 엄마가 만든 거였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아니라 우겨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아니 엄마 정말 먹을만 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웃긴데 슬프지? 기질 유머였습니다. 아,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아, 나 네네. 진짜 감각이 민감한 애랑 살기 힘듭니다. 네. 아. 네. 참. 다시는 안 해야지 요리.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질의 네.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사실 이거 같고요. 상담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지금 아이 연령부터 기질 막 보면서 네. 아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 이런 거 다 상담하려면 정말 모든 케이스가 너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1, 2, 3학년이라는 연령을 전제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지금 소개한 5가지 특성이 높다. 되게 특성이 높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네. 아이들이 학습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이 뭐고 최소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리려면 일단은 내 아이의 기질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지금 이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뭐 정확하게 그쵸. 알 필요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조금 이제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 영상 하단에도 방송 끝나면 나가겠지만 초등반 카페 이제 공구 게시판 또는 공지사항을 보시면 제가 대표님에게 그 뒤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갖고 검사를 좀 받아야 되는데 예, 제가 요즘 주머니가 좀 약해갖고 좀 해주세요 해서 지금 그 우리 아이들의 기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공지를 띄워놨으니까요. 오늘 강연과 상담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달려가셔갖고 일단은 내 아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하시려면 좀 주문을 많이 채우셔야 되거든요. 제가 좀 많이 비워놨으니까 네, 제가 협박이 좀 통하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나 네. 좋으시던지. 네. 네. 근데 초등학교 7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딱 만들어져 있는 네. 기질 검사에 대한 결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지금 연령에 되게 딱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고요. 오늘 나눈 내용 플러스 알파로 좀 자세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도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고 네. 공유가 되니까 네.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 남편이나 그쵸. 아니면은 네네. 아이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